네, 안녕하세요. 몽상훈입니다. 오늘은 Q10에 관련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Q10을 제일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니어도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입점을 하시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사업자를 추가하시는 방식도 있지만 조금 더 한 번에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입점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게 수출이고 뭐고 하다 보니까 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지? 별거 없습니다. 도소매업 그리고 전자상거래 소매업. 처음에는 이렇게 내시면 돼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나면 또 네이버 찾아보면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것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그리고 한국 셀러로 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업자로 입점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업자로 입점을 할 수 있는 현재 일본 온라인 플랫폼은 딱 4개가 있어요. 라쿠텐, 아마존, Q10 재팬, 바이마.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Q10 재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입점하기가 쉽고 아무래도 가장 한국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고객 풀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시고 입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점하시고 나서 도대체 언제 승인이 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인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보통 2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주 동안 우리는 그냥 넋놓고 기다리냐? 그게 아니에요. 2주가 지나고 나서 승인이 된 시점으로부터 바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상품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소싱이죠. 자, 제가 작년 이제 8월 달에 입점을 할 때도 그때도 저는 회원가입을 하고 입점 신청을 해둔 뒤로 바로 상품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점 승인이 나고 한 3일 안에 팔렸던 것 같아요, 상품이. 저는 다들 이걸 목표로 상품을 소싱을 하고 미리 상품을 깔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점 승인이 되고 나서 바로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2주라는 것 때문에 2주 있다가 Q10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은 평생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소싱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정말 소싱에 대한 내용은 사실 4시간, 5시간 이상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광범위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참고하실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Q10 재팬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실제로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먼저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상품들이 잘 판매되는가는 사실 플랫폼을 꼼꼼히 살펴보면 못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야지 방법론을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실제로 들어가서 계속 보면서 나하고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싱 같은 거는 일단 Q10 재팬을 1차적으로 참고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Q10 재팬이 한국 상품이 가장 잘 팔리는 플랫폼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탑 플랫폼은 Q10 재팬이 절대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라쿠텐 그리고 아마존 이 2개의 플랫폼에서 사실상 가장 많은 트래픽이 몰리고 가장 많은 판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Q10 재팬에서 일단 잘 팔리는 상품을 1차적으로 찾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라쿠텐하고 아마존에서 한국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들은 어떤 게 잘 팔릴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 여기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을 찾아서 큐텐 재팬에 판매를 해본다면 큐텐 재팬에서는 지금 안 팔고 있기 때문에 나만 팔 수 있는 상품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블루오션이 좋고 뭐 레드오션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레드오션에서 팔아야 되고 블루오션은 힘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돈을 벌려면 무조건 레드오션에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블루오션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드오션하고 블루오션하고 같이 상품을 찾아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소싱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냐? 소싱에 플러스 업로드가 붙는 거예요. 업로드. 이 소싱과 업로드를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냐? 입점 신청하고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고 내 상품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2주 동안 업로드 해놓은 상품들 중에서 한 개라도 팔린다면 재밌으니까 계속해서 이 큐텐 재팬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일단 판매가 돼야 재밌거든요. 빠르게 판매가 돼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2주라는 시간, 승인되기 2주라는 시간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죠. 일본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 일본에서 좋아하는 트렌드들, 그리고 일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일단 종합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갖춰놓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 상품 중에 그럼 여기에 부합하는 상품들이 뭐가 있을까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한국에서 랭킹 1위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일본에서도 잘 팔리겠네 라는 접근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작 소비를 해야 되는 일본 소비자들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반대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중국 구매 대행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는 싸잖아요. 일단 뭐 소비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생활 필수품으로 쓸만한 상품들보다 그러니까 싸니까. 그리고 약간 못 구할 것도 있고 신기할 것도 있고 그래서 잘 팔린 것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중국 구매 대행에서 잘 팔렸던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싸서 사실 잘 팔리는 거죠. 마진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싸서 잘 팔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 그런 상품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외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그러니까 해외 마켓을 운영한다고 하고 타겟을 두고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장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본은 절대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싼 거 엄청 많아요 일본도.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도 싸고 거기서도 품질 좋고 거기서도 충분히 제품 경쟁력 있는 상품을 한국에서 갖다 팔아봤자 잘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깰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품력이 됐든 아니면 뭔가 마케팅력이 됐든 그 마케팅력이 결국엔 제품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 가격이 됐든 아니면 제품 품질이 됐든 결국엔 뭔가 하나라도 더 나은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뷰티를 제외하고 다른 카테고리들을 소싱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류의 상품들은 한국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이 뭔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싱을 해다가 파는 거죠. 역으로. 그러니까 될 만한 거를 갖다 팔아요. 그리고 대량 등록, 반자동, 성공 사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 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대부분 다 수동 등록, 사입, 약간 브랜딩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결국에는 잘 팔리는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익히고 판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판매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일단 제품을 많이 깔아두고 판매가 된 것들 중에 뭔가 뭐 갈아치기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초보자분들이. 근데 큐텐 재팬은 사실 그런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만만한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알아야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알려면 많이 봐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주가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승인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일단은 소싱과 업로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제 물건이 1개, 2개 팔리다 보면은 우리가 배송을 보내줘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냥 외우고 있어요. ksoms.com 여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큐텐과 마켓 API를 연동을 하신 다음에 주문을 수집하셔가지고 포장을 잘 하셔서 이 국제 상암동에 있는 물류센터 혹은 부산에 있는 물류센터에 배송을 보내주시면 알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일본 고객들한테 배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송에 대한 부분도 판매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큐텐 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물건이 어느 정도 팔리는 게 눈에 보인다 라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여기 마케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광고 성격이 더 크죠. 광고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광고를 엄청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큐텐은 결국에는 광고를 해야 매출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인 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플랫폼이 설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매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이 됐든 광고를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툴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키워드 광고, 그리고 스마트 세일즈라고 CPA 광고가 있어요. 뭐 한 이 정도 광고는 리셀러라면은 필수적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는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것만 하세요가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광고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광고들이 있거든요. 광고 툴이 있어서 어떤 걸 활용해야 되실지 약간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타임 세일이라든지 데일리 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자, 카테고리 딜 플러스 이런 류의 또 광고를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광고들은 사실 비용이 이 키워드 광고 스마트 세일즈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내 상품을 많은 고객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큐텐은 광고하고 마케팅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판매를 이어나가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랑 마케팅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큐텐의 대표적인 프로모션인 메가왈이에요.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보통은 1년에 4번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할인 쿠폰을 고객들한테 발부해 줌으로써 고객들의 소비를 유도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메가와리 때 매출이 압도적으로 튀어오르는데 이게 평소 매출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튀어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겪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큐텐 재팬 말고도 그래도 꽤 많은 플랫폼들을 진행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로 극과 극인 플랫폼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이 메가와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매출, 기대하는 매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20%짜리 쿠폰이 고객들한테 발급이 되는데 이게 큐텐 10%, 셀러 10%씩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12일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조금 조건이 필요한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내가 주문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게 내가 3분기에 메가와리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2분기에 대한 매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는 메가와리가 9월인데요. 이제 당장 9월 메가와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9월 메가와리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7, 8월 매출이 아닌 4월, 5월, 6월 이때 한 건의 매출이라도 있어야 메가와리가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워졌죠. 그래서 내가 6월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개시를 한다고 한다면 3개월 후에 메가와리를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프로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와리 때 너무나도 많은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알바분들을 많이 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바분들하고 같이 포장을 하고 나면은 아마도 물량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로 알바분들을 이제 섭외하는데 가장 애용하는 플랫폼은 당근 알바가 요즘 진짜 기가 막혀요. 왜냐면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몰리면 바로 연락이 와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당일날 알바분들을 좀 섭외를 하기도 해서 미리 조금 구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요.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점하시고 판매까지 하신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금 신고 너무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는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기, 2기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1년에 2번 정도 부가세 신고를 하죠. 근데 수출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분기에 한 번 적어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매달 부가세 신고를 매달 하시는 거예요. 달라요, 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급을 빨리빨리 받아서 자금 회전을 빠르게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6개월치의 내역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구매한 내역을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습관을 들이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샀다. 그러면 현금을 내고 계산서를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냥 영수증을 받았다. 이거는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영수증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대부분 적혀 있잖아요. 뭐 텀블러 하나, 뭐 종이컵 하나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이런 내역이 들어가 있는 영수증을 보관을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오기 위해선 이런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서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아요. 작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거래허용세서가 있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이런 것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그냥 일반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으셔야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때 조금 더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다. 그냥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면 돼요. 올리브영에서 만약에 샀다고 할게요. 올리브영에서 토너 몇 개, 뭐 앰플 몇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다 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이거를 첨부를 하고 내가 큐텐에서 이렇게 팔았다, 이 고객들한테 이렇게 팔았다 라는 자료를 또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면 세무서에서 보고, 아, 얘가 이걸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팔았구나. 아,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줄 자료다. 오케이. 인데 요청을 했는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했는데 와인 10병. 그러면 와인은 수출이 안 돼. 못 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내역이 틀리니까 애초에. 그리고 내가 내역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영수증이 없어서. 영수증 잃어버렸는데요? 라고 하면은 세무서에서 그러면 그때는 한 개가 아니라 그러면 전체 다 증명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확보는 하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가 길지가 않아요. 6개월. 왜냐면 부가세 주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세무조사는 5개년치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달라요. 법인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져요. 5개년치. 저는 이거는 완전히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얘기니까 당분간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커지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5개년치 자료를 보통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확보할 수 있게 나중에는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해외 B2C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해외에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조금 길지만, 그냥 단순히 말하면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환급을 받아야 되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해외에 물건을 팔았다. 난 부가세 내고 산 상품을 부가세를 받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낸 것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외 물건 판 거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를 명세율 증빙 자료라고도 해요. 이런 거를 보통은 수출신고 필증이나 뭐 다양한 서류들로 조금 제출을 해야 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B2C를 하는 입장에서는 해외 소포 수령증이라는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용할 KSE 배송사에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바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이런 첨부 자료를 꼭 첨부해 주셔야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파워셀러 기준으로만 늘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 셀러나 아니면 그 위에 단계인 우수셀러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입점하고 나시면 일반 셀러로 입점을 하시기 때문에 정산 주기가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셀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어지면 한 2달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Q통장에 들어왔다가 Q통장에서 우리 한국 통장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정말 길면 그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무자본으로 이거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정산금이 안 들어와서 카드값을 못 내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배송사에 돈을 못 내고 있다, 배송비를 못 주고 있다 라는 문제가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몇백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몇십이라도, 그러니까 몇십만 원이라면은 그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 정말 작고 소중하겠지만, 그 정도의 매출이 있어야 그걸로 일단 초반에 버티고, 만약에 급해졌을 때 돈을 조금 구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셀러 이후에 이제 우수 셀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판매 후예요. 판매 후 어느 정도까지? 판매 후 얘도 길면은 한 달? 어쨌든 한 달이 조금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 파워셀러까지 오면은 정산이 많이 풀리는데, 이 단계, 일반 셀러, 우수 셀러 단계에서는 정산이 다소 좀 늦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Q10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영상을 많이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사업을 운영을 할 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파이팅 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